이서연은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역할을 완성해왔다. 그것은 존경받는 선우 가문의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약간은 수줍은 공주 역할이었다. 그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나지막이 말하며 마치 거대한 세상이 두려운 듯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섬세한 파스텔 드레스는 그녀의 예리한 윤곽을 완전히 가려 그녀의 진정한 본성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오늘 그녀는 그 역할을 다시 맡고 있었다.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에 앉아 엄격한 아버지와 낯선 남자 한지수와 마주하고 있었다. 재벌계에서 정략 결혼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업적 합의이자 두 대기업인 선우그룹과 대산 홀딩스 사이의 힘의 통합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항상 순종적이었던 서현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심지어 진행을 서두르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녀는 거의 무감각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권력가인 그녀의 아버지조차도 놀라게 만들었다. 저는 이 통합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장가처럼 낮고 부드러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지수가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앉아 있었지만 게으르고 무심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악명 높은 플레이보이로 유명했다. 타블로이드 잡지는 그가 밤마다 클럽 지하 카지노에 B급 모델들과 배우들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가득했다. 이 심각한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머리부터 드레스까지 훑고 지나가더니 조롱 가득한 비웃음과 함께 그녀의 얼굴에 멈췄다. 서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모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럼 서연 씨, 이 결혼에 꽤나 들떠 보이는군요. 지수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렵지 않습니까?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진주처럼 빛났지만 어떤 감정도 없었다. 우리 가문은 사업 파트너입니다. 이 결혼은 거래예요. 한지수 씨, 저는 개인적인 기대가 없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아내처럼 자연스럽게 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은 연극의 일부였다. 지수는 비웃으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재밌네요. 저는 당신 같은 고분고분한 공주님이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꿈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이라니. 서연의 아버지 선우지환은 기침을 하며 지수에게 자제하라고 신호했다. 지환은 평생 선우그룹을 건설해왔고 이 결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두 젊은이의 개인적인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이익만 가져다 주면 되었다. 이 녀석은 일에 매우 바빠요. 지환은 미래의 사위의 플레이보이 명성을 일부러 회피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했고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서현은 일어나 완벽하게 인사했다. 아버지 한지수 씨,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저녁 식사 때 다시 만나자. 서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수는 지환에게 몸을 돌렸다. 선우 회장님, 따님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는지 확신하세요. 그녀는 그다지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환은 웃었다. 그것이 그녀의 성격이야. 항상 조심스럽고 겸손하지. 하지만 그녀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리해 한군. 자네조차 들어가지 못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지. 지수는 입술을 비틀었다. 정말요? 그럼 곧 확인해 볼 수 있겠군요. 서현은 계단을 올라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볍고 의도적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순종적인 모습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차가워졌으며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아래의 넓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이 결혼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의 일부였다. 이 계획은 10년 동안 세워졌다. 그녀가 18살이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박지훈 회장의 대현그룹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당해 선우그룹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사건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는 예리함과 결단력을 잃었다. 그는 지나치게 신중해져서 선우그룹은 발전할 수 없는 위치에 영원히 갇혔다. 게다가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박지훈에게서 지원을 받아 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서현은 그 불공정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주목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겼다. 그녀는 천재였다. 19살에 그녀는 가명으로 사모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했다. 그녀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기밀 정보를 수집하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대산홀딩스의 상속자인 한지수와의 결혼은 그녀가 대현그룹에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이었다. 그녀는 박지훈과 그의 부하들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내부에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지수를 생각하며 서현은 약간 짜증이 났다. 그는 너무 자만하고 너무 부주의했다. 그는 자신의 플레이보이 명성이 완벽한 위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서현에게 그것은 단지 얇은 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대산홀딩스 같은 대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가 단순한 플레이보이일 수 없다고 믿었다. 그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을 찾아낼 것이다. 이 결혼은 내기였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음모를 알지 못하는 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마지막 판이었다. 밤이 되자 서현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메시지에 쓰여 있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함정에 빠지고 있어. 서현은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녀는 경고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도 믿었다. 그녀는 속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그녀는 그것을 따를 것이다. 이 결혼은 첫 번째 단계이며 그것은 그녀를 궁극적인 목표인 복수에 더 가깝게 데려갈 것이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이 내려앉아 모든 것을 덮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서현과 한지수의 정략 결혼은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모두의 눈에는 선우그룹의 우아하고 비밀스러운 공주가 대산 홀딩스의 악명 높은 플레이보이 상속자와 결혼하는 현대판 동화처럼 보였다. 그러나 완벽한 결혼 사진과 화려한 축사 뒤에는 은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넓은 저택에서 서현은 자신의 위장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그녀는 서재를 재정비하는 것부터 매일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것까지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계산되었고 어떤 세부 사항도 간과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하게 옷을 입고 나지막이 말하며 항상 한지수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돌보고 시부모를 기쁘게 하는 선량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진짜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식시장의 미세한 변동을 추적하며 대현그룹을 은밀히 조사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해외의 유령 회사를 이용한 복잡한 일련의 거래가
대산 홀딩스에서 대연그룹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자회사로 막대한 양의 자금을 옮기고 있었다. 이 자회사는 외딴 지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했다. 서현은 이러한 거래의 정교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자금의 출처와 실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녀는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느낌이 흘렀다. 이것이 평범한 사업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서재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한지수가 위스키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단순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처음에 세련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서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전처럼 비웃지 않았고 대신 의심과 탐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이 안 오나 그가 은밀한 의미를 담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현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아니요, 저는 그냥 아버지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파일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합법적인 서류들이었다. 지수가 다가와 위스키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한밤중에 송금 관련 서류를 당신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표정이 낮에 보던 순종적인 모습과는 다르네요. 서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켰다고 느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제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제 표정이 너무 집중적이었나 봐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눈이었다. 그는 그녀의 긴장감, 그녀의 모든 행동에 있는 거짓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의 위장은 완벽해, 이서연 씨.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가 오직 그들 둘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했다. 서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한지수 씨.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지만 도전이 숨겨져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명성도 완벽한 위장일 뿐이죠. 그렇죠. 아니면 당신은 정말로 그냥 플레이보이인가요? 지수의 눈에 섬광이 스쳤다. 그녀가 방역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이전보다 더 진실된 웃음을 지었다. 우리 둘 다 비밀이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지수는 떠났고 서현은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그의 경고는 위협이 아니라 조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왜 그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상한 모순이었다. 낮에는 그들은 완벽한 젊은 부부처럼 사회 행사에 함께 나타나고 미소 짓고 예의 바르게 대화했다. 하지만 밤에는 그들은 탐정이 되어 각자 상대방과 그들 주변의 미스터리를 비밀리에 조사했다. 지수는 종종 밤에 사라졌고 피곤한 모습으로 약간의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서현은 그것이 그가 놀러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또한 그가 은밀히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서현이 시댁의 도서관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녀는 우연히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라이벌 중 하나인 김동욱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명으로 활동하던 시절 투자계에서 그녀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다. 그는 모든 싸움에서 항상 그녀에게 졌고 그 패배는 깊은 증오로 변했다.
이제 그는 누군가와 가짜 공주와 흥미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현은 그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대연그룹과 협력하고 있었다. 서현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재로 돌아가 재빨리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녀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동국은 위험한 적이었다. 그는 영리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한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서현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동맹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은 한지수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의심했지만 그녀는 그와 이상한 연결고리를 느꼈다. 그들 모두가 숨기고 있는 비밀로 만들어진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진실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 그녀는 지수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무서운 일이야, 서현. 그가 물었다. 서현은 방으로 들어가 뒤에서 문을 닫았다. 할 말이 있어요, 한지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졌다. 더 이상 순종적인 공주의 목소리가 아니라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당신이 플레이보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요. 그럼 내가 일부를 보여줄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열고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차트가 상세하게 암호화되고 분석되어 있었다. 지수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애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고 처음으로 그녀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차가움 지성 그리고 힘을 보았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녀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대연그룹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동욱이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계획의 일부였죠. 지수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결혼을 받아들였던 거군요. 그가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이용하고 싶었던 거군. 대산 홀딩스를 이용하고 싶었던 거고.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들에게 접근할 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열쇠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그들이 저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제가 노출되면 당신과 대산 홀딩스도 끌려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협력해야 해요. 정적히 방을 감쌌다. 지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그는 쉽게 그녀를 거절하고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고 이 위험한 게임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한 대기업에 혼자 맞서려 했던 이 여자에게 묘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배신하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을 버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현이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파트너예요. 진실이 드러났고 불편한 동맹이 형성되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서현과 한지수의 불편한 동맹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서현의 순종적인 공주 위장은 가족과 대중 앞에서 계속 유지되었지만 그녀의 서재 문 뒤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는 서로를 이용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공통의 적에 맞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다. 전쟁은 더 이상 서현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 둘의 것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서현이 금융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그녀는 대연그룹의 거래에서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한 대기업이 무너지기 직전에 보았던 패턴이었다. 그녀는 대연그룹이 단순히 돈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를 숨기기 위해 불법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녀는 전체 시스템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즉시 지수에게 전화했다. 대연그룹의 모든 대출을 찾아낼 수 있나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 모두요.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은행들부터 가장 작은 사모펀드들까지 모든 대출을 알아야 해요. 이제 서연의 지성에 익숙해진 지수는 놀라지 않았다. 바로 시작할게. 하지만 위험이 있어. 너무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들키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해야 해. 서연이 대답했다. 나는 가짜 금융위기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흔들 거야. 그들은 그것이 무작위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동안 우리는 증거를 수집할 거야. 계획은 꼼꼼하게 세워졌다. 금융천재인 서현은 주식시장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추적 불가능한 작은 거래들을 사용하여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냈다. 며칠 만에 대연그룹의 주식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대연그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동욱은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 하락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한편 지수는 자신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플레이보이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해커이자 기술 천재였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상 계정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는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은행 투자펀드의 서버에 침투하고 대연그룹의 대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들은 거대한 부채를 숨기고 있어.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해외의 한 회사와 관련된 복잡한 거래들의 연결고리야. 나는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없어. 서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보여줘. 지수는 그녀에게 자신의 태블릿을 건넸다. 서현은 데이터를 검토했고 그녀는 자신의 상대를 과소평가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연그룹 회장인 박지훈의 계획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교했다. 그는 불법 대출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려면 다른 약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갑자기 김동욱을 떠올렸다. 그는 탐욕스럽고 오만한 남자였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녀는 그의 오만을 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함정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몇 가지 작고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거래들을 찾아서 김동욱의 손에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서현은 지수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이 보물을 찾았다고 박지훈을 무너뜨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는 주저없이 그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지수는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천재군요.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사용하여 매우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그 서류들은 박지훈이 대연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실패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수는 그 서류들을 김동욱의 손에 떨어뜨렸다. 서현이 예상했던 대로 돈국은 속았다. 그는 자신이 박지훈을 무너뜨리고
그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찾았다고 믿었다. 그는 이사회 긴급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위조 서류를 공개하고 박지훈에게 사임할 것을 강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현과 지수는 모든 것을 예측했다. 그들은 정교한 함정을 준비했다. 동국이 위조 서류를 공개할 때 서현이 그를 폭로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서류들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하고 동국이 속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것은 동국에게 굴욕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다. 그는 해고될 것이고 박지훈의 적이 될 것이다. 회의 날이 되었다. 분위기는 숨막히게 긴장되었다. 김동욱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박지훈의 부패에 대해 웅변적으로 말하며 그의 사임을 요구했다. 권위 있고 항상 차가운 남자였던 박지훈은 그저 앉아서 웃었다. 동국이 말하고 있을 때 서현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단순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풍겼다. 모두가 놀랐다. 그들은 그녀 같은 순종적인 공주가 여기에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녀는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동욱 씨가 몇 가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국은 그녀를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서연 씨,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대산홀딩스 가문의 며느리이고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당신이 말한 것이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할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큰 화면에 연결했다. 그녀는 데이터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동국이 공개한 서류들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거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어떻게 동국의 손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동국은 그곳에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속았다. 그는 패배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되었다. 박지훈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브라보 이서연 씨. 그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잘했어. 나는 당신 같은 순종적인 공주가 그렇게 똑똑할 줄은 몰랐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순종적인 공주가 아니에요, 박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 것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여자입니다. 김동욱의 몰락은 비즈니스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위 명예, 그리고 대현그룹의 박지훈 회장의 신뢰까지. 모든 사람의 눈에 그는 위조 서류로 자신의 상사를 전복시키려 한 탐욕스러운 남자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것이 서현과 지수의 정교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쉽게 속지 않는 남자 박지훈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현의 지성을 목격했고 그녀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며칠 후 서현이 자선 행사에 가던 길에 그녀의 차가 갑자기 큰 트럭에 의해 뒤에서 강하게 충돌당했다. 그녀의 차는 튕겨져 나갔고 도로 위에서 돌다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혔다. 혼란스러운 현장, 시끄러운 경적 소리. 오랫동안 그녀를 충실히 모셨던 운전기사는 중상을 입었다. 서현은 방탄 차량과 빠른 반응 덕분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 그녀가 차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 낯선 남자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차갑게 웃었다. 이서연 아가씨, 박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회장님은 당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서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비상계획을 준비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작은 위성 전화를 꺼냈다. 남자가 다가오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미리 프로그램된 주소 한지수에게 보내는 긴급 신호였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차 한 대가 서연의 차 옆으로 질주해 왔다. 지수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신호를 받았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낯선 남자는 지수를 보고 물러섰다. 그는 대산홀딩스의 상속자와 맞서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약한 공주를 공격하라는 명령만 받았지 지수처럼 권력 있는 남자를 상대하라는 명령은 아니었다. 그는 뒤돌아 도망쳤다. 지수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당신이 제 시간에 왔어.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는 순종적인 공주를 보지 않았다. 그는 죽음에 직면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지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화했다. 그녀를 공격한 놈을 찾아내. 그는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 지수는 박지훈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지수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서현을 공격했다. 그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수가 조사하는 동안 서현은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그를 가능한 한 빨리 무너뜨려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지수가 물었다. 우리는 동국을 폭로했어. 하지만 박지훈은 훨씬 더 영리해.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의 약점이 탐욕이라고 믿어. 그는 속임수를 기반으로 제국을 건설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나는 그와 몇몇 정부 관리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발견했어. 나는 그가 몇 가지 큰 프로젝트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믿어. 만약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법적 싸움뿐만 아니라 정치적 스캔들에도 직면하게 될 거야. 지수는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생각했군요. 계획이 있어. 서연이 말했다. 증거를 찾는 것을 도와줘야 해. 하지만 우리는 비밀리에 해야 해. 그들은 우리가 정치적 각도에서 그들을 공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사용하여 정부와 기업의 서버에 침투했다. 서현은 자신의 금융 지식을 사용하여 거래들을 분석하고 박지훈의 회사들과 정부 관리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그들은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일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은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박지훈이 큰 프로젝트들을 얻기 위해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암호화하여 공개할 준비를 했다. 어디에 공개할까? 지수가 물었다. 만약 우리가 큰 신문에 공개하면 그들은 그들을 침묵시키려 할 거야. 우리는 큰 신문에 공개하지 않을 거야. 서연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이 제거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웹사이트에 그것을 공개할 거야.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될까? 지수가 물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거야. 서연이 말했다. 우리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만들 거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스캔들에 대해 알게 할 거고 그들은 우리를 침묵시킬 수 없을 거야. 그들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가장 최신 사이버 보안 조치로 보호되는 독립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서현은 상세하고 암호화된 기사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몇 시간 만에 스캔들은 들불처럼 번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신문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국가적인 스캔들이 되었고 정부 관리들과 박지훈은 공개적으로 발언하도록 강요받았다. 박지훈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찬 표정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대연그룹의 스캔들이 터진 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박지훈은 손댈 수 없는 권력가에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체포되어 전면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서현과 한지수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지훈의 네트워크는 매우 넓었고 그는 여전히 공범들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박지훈에게 버림받은 김동욱도 있었다. 서현은 그가 이 원한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현과 지수는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그들은 또한 서현의 대중적 이미지를 순종적인 공주에서 똑똑하고 강한 여성으로 재건하기 시작했다. 지수도 더 이상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서현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 그녀와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공개적으로 그녀를 지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불편한 동맹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지수는 자신이 서현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지성 회복력 그리고 용기를 사랑했다. 서현도 자신이 지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따뜻함, 지성 그리고 충성심을 사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팀 완벽한 한 쌍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서현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서현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누가 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짐작했다. 돈국이야. 그녀가 지수에게 말했다.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해. 가지마. 지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함정이야. 그가 당신을 해칠 거야. 알아. 서현이 대답했다. 하지만 가야 해. 그와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갈게.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그를 상대할 거야. 그들은 동국이 약속한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갔다. 그들이 들어섰을 때 그들은 동국이 사악한 미소를 띠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모두 야구 방망이와 칼을 들고 있는 한 무리의 폭력배들과 함께 있었다. 어서 와 이서현. 동국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나?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네 인생을 망쳐줄게. 네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서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너무 오만했어. 너는 나를 과소평가했지. 그리고 이제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동국은 웃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나? 그가 말했다. 내게는 군대가 있어.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수가 앞으로 나서서 서현을 가로막았다. 그녀를 해칠 수 없어. 그가 말했다. 네가 감히 그녀를 건드린다면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오, 플레이보이 상속자가 영웅이 되었나? 동국이 조롱했다.
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희를 이기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너희를 파멸시킬 거야. 싸움이 시작되었다. 폭력배들이 지수와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두 사람을 과소평가했다. 지수는 기술 천재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무술가이기도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웠고 그 기술을 서연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폭력배들을 쉽게 제압했다. 서연도 자신의 지성과 민첩성을 사용하여 그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했다. 그녀는 주변 환경을 이용하고 물건을 던지고 그들의 부주의함을 이용했다. 지수가 싸우는 동안 서연은 은밀하게 돈국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가 그를 직접 공격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나?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돈국은 돌아섰고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작은 위성 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너는 흔적을 남겼어. 그녀가 말했다. 네가 파괴했다고 생각했던 서류들, 내가 찾아냈어. 동시에 헬리콥터가 그들 위로 날아왔고 특수경찰대가 내려왔다. 그들은 동국과 그의 폭력배들을 포위했다. 동국은 경찰을 보았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패배했다. 버려진 창고에서의 대결은 순식간에 끝났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김동욱은 모든 부하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의 연극은 폭로되었고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서연과 지수는 경찰차가 범죄자들을 싣고 멀리 가는 것을 지켜보며 드물게 느껴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전쟁은 거의 끝났다. 그러나 서연은 아직 패배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대현그룹의 박지훈 회장이었다. 그는 구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한 가족, 그녀의 아버지 병을 돌봐주었던 착하고 연약한 이모 이혜민에게 연락했다. 박지훈은 그녀를 납치했다. 서연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마음에 들 거야. 서연은 심장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녀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박지훈이 대답했다. 네가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지.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망쳐줄게. 서현은 전화를 끊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수에게 몸을 돌렸다. 그가 이모를 납치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줘.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그녀를 찾을 거야. 그가 말했다. 우리가 그녀를 안전하게 돌려보낼 거야.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박지훈의 전화통화 위치를 추적했다. 그는 전화가 휴대전화에서 이루어졌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또한 전화가 암호화된 전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독할 수 있나요? 서연이 물었다. 노력해볼게. 지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서연은 그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박지훈은 잔인한 남자였고 그는 그녀의 이모를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그를 상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다시 전화했다. 무엇을 원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혼자 여기로 와. 박지훈이 대답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버려진 공장으로 와. 만약 네가 경찰과 함께 온다면 내가 그녀를 죽일 거야. 네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녀를 죽일 거야. 서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몸을 돌렸다. 그가 내가 혼자 오길 원해. 그녀가 말했다. 가지마. 지수가 말했다. 그것은 함정이야. 알아. 서현이 대답했다. 하지만 가야 해. 그가 이모를 해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지수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함께 갈 거야.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뒤따라갈게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을 멀리서 추적하도록 해야 해. 서현은 동의했다. 그들은 버려진 공장으로 차를 몰았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서현은 차에서 내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수는 그녀의 핸드백에 부착한 작은 GPS 추적기를 사용하여 차 안에 머물렀다. 서현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그녀는 이모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현 여기 오지 마. 서현은 이모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이모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박지훈은 그곳에 사악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어서 와 이서현. 그가 말했다. 여기에 온 용기가 대단하군. 이모를 풀어줘. 서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르지 마. 박지훈이 대답했다. 네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너는 그저 순진한 어린애에 불과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보냈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박지훈은 웃었다. 경찰이 너 같은 어린애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가 물었다. 그들은 네가 나를 모함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바로 그때 지수가 나타났다. 그는 서현을 추적하고 있었고 그들을 찾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현과 박지훈 사이에 서 있었다. 박지훈은 지수를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지수? 그가 물었다. 네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과소평가했지. 우리가 혼자 올 거라고 생각했나? 바로 그때 특수 경찰대가 나타났다. 지수가 그들에게 전화했고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박지훈과 그의 공범들을 포위했다. 박지훈은 경찰을 보았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패배했다. 그는 서현을 증오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총을 꺼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는 미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지수가 그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았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수는 그를 제압했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서현은 지수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지수가 대답했다. 우리가 이겼어. 박지훈의 체포와 그의 범죄 네트워크의 파괴는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이었다. 언론은 스캔들 소식으로 넘쳐났고 이서현과 한지수의 이름은 유명해졌다. 순종적인 공주의 연극은 끝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고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운 강하고 똑똑한 여성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현과 지수는 전쟁의 잔해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사법당국과 협력하여 추가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 과정을 가속화했다.
서현의 새로운 리더십 아래 선우그룹은 전면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남긴 모든 부정적인 유산을 제거하고 회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관계도 공고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정략 결혼을 한 커플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지수는 서연에게 몸을 돌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사랑해.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약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당신의 지성 회복력 그리고 용기를 사랑해. 나는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이 내게 인생이 노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 서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쓸모없는 플레이보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는 당신의 지성 충성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해요. 당신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정략 결혼에서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지수는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서현, 그가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겠나? 정략 결혼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결혼을. 서현은 주저하지 않았다. 네, 할게요. 그녀가 말했고 그를 껴안았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용기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공통점이 없어 보였던 두 사람이 한 전쟁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 이야기였다. 1년 후 서현과 지수는 한 언덕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결혼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서현은 성공한 여성이 되었고 힘과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지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가정을 만들었다. 과거를 돌아보며 서현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았다. 전쟁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사랑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을 주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몸을 돌려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겼어. 그녀가 말했다. 지수도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겼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이길 거야. 그들은 그곳에 서서 손을 잡고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